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시장에서 지수를 좀 강하게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 뭐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작년도 11월 달 이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완연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5만 원대 이탈 한번 했었던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5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바닥들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후행적인 분석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삼성전자의 과거 한 2,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5만 원대 지지 패턴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상단으로는 뭐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5만 7천 원대의 마의 벽을 지금 넘지 못하고 한 3개월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삼성전자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오늘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빨리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에 대한 물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 연기금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지금의 상승 부분들은 기관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외국인들에 대한 이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출회가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가담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박스권의 이 지지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지지선이었지만 이게 지금 작년도 11월 달에 이탈시키고 나서는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겠죠. 하지만 이번 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서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진 가격대라고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한 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쪽으로 지금 시각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뭐 지수가 좋은 상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의 평가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 한 2월달 안쪽으로는 충분히 한 6만 원대, 6만 원대까지, 6만 원대 초반대까지 좀 넘어가는 가격? 조금 더 뭔가 이제 비이성적인 모습들을 수급적으로 조금만 더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9월달과 10월달까지의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세가 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좋은 뉴스들이 조금은 좀 나와줘야 되겠죠. 뭐 지금과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상승은 곧 주가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껏 지수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1월달과 2월달에도 막 이게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라 이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거의 다가 지금 과열 국면, 그러니까 과열 신호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기술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조정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냥 과열을 그냥 타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좀 후자 쪽에 가까운 추가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사실은 엔비디아를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이 딥시크 충격이죠. 예, 딥시크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갭 자체를 채워주는 흐름들을 낳아주다 보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와 동조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갭을 지금 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과 더불어서 이 SK 하이닉스도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5년도 초반기에 보여줬던 23만 원대까지에 대한 가격 탈환을 지금 노려보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평 자체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에 대한 주가를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의미 있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이제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저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뭐 임의의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이 삼성중공업이 움직이고 있는 가격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뭐 이러한 이제 뭐 중간중간에 가격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14,000원대까지 15,22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기존의 상승 구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꼭지 신호를 낸 거는 맞거든요. 근데 기존의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양보다 거의 뭐 조금 거짓말 못해서 곱하기 2의 흐름들이 나온 거라 오늘자에 대한 장대 양봉이 과연 기존의 이 상승 밴드 안에서 움직임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밴드를 자체를 돌파를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두 번째 상승 밴드를 만들 것인가, 이 초입구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상승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과거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만을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너무나 좋은 그림들이긴 한데, 그래도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면서 좀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삼성중공업이 오늘 뭐 두드러지게 조선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뭐 뛰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 좀 뭔가 이제 그동안에 목말랐던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는 대량 거래량과 급등세가 좀 나온 상황이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지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4%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조정에 대한 큰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삼성전자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여러 번의 다중 바닥을 확인한 거죠. 저점을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정의 폭을 뭐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6월달에 졌죠. 그리고 7월달과 8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0만 원대 초반대에서 가격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말서부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트럼프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악재의 악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저점들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리바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한 6개월여 기간 동안에 바닥 저점에서 지금 리바운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그림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최근에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앨범알의 주가도 거의 지금 유사하게 가거든요. 앨범알 주가 한번 볼까요? 앨범알 역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 8월달 그리고 9월달의 저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저점권에서 주가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앨범알이 주가가 또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 LG에너솔 비롯한 2차 전지의 흐름들은 전 세계 2차 전지 관련 리튬 기업 중심으로 해서 거의 지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건지 뭐 이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올라갈 때는 항상 좋은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강도가 뭐 강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순환매 관점 그리고 연기금이 어찌됐든 국내 대표주들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좀 올라온다 하게 되면 이 2차 전지 LG엔솔을 중심으로 하는 뭐 셀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양극재 관련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일단은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진정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1년 반 동안인가요?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뭐 4%, 5% 올라온다고 해서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얘기는 뭐 다르겠지만 정말 2차 전지를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2차 전지를 보호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여기 올라온다고 의미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타겟 프라이스는 한 요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이겠죠.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작년도 10월달과 11월달까지의 가격대 이 가격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좋은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뭐 최근에 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2차 전지들 뭐 여기저기서 또 좋다는 소리들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를 좀 조심스럽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바닥에서 이제 사가지고 시장이 이러니 뭐 시장이 좋게 흘러가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도 동조화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오늘자의 최근의 상승 흐름들은 뭐 그 의미를 그렇게까지 막 크게 부여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뭐 아직은 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에코프로 BM을 보죠. 오늘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군들을 뭐 순서 없이 그냥 뭐 무작위로 뭐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그리고 코스닥 계속 하다가 또 뭐 코스피 가고 막 이럴 테니까 뭐그 순서는 아닌 것 같고요. 똑같죠. 이거 종목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앞절에 보여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다중바닥에 대한 패턴들이 확인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짧은 구간 동안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헤드앤숄더 패턴에 좀 가까운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최근에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원대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지금 거래량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량들이 나쁘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해요. 상승 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저가 매수의 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양봉들을 보여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요. 되게 의미는 있어요.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들을 보시게 되면 뭐 올라오지는 않죠. 올라오지는 한 72원 정도 움직이나요? 그 정도에서 더 이상 뭐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는 상황도 아니에요. 리튬 가격. 한번 리튬 가격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옛날 과거 자료 보여드려도 되긴 하는데 직접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넥라인을 깼죠. 넥라인을 깼습니다. 이러한 자리들. 깬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들. 그리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맞아 떨어지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빠르게 14만 원대로 회복을 하고 이 14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14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2차원지에 대한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뷰 자체가 계속 발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이 정도 가격대 한 16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가의 추이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LNF의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왔거든요. 이게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아요. 뭐 부채라든지 채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지금 오늘 이겨내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LG엔솔과 이 LNF의 움직임들은 거의 지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뭐 9월달, 10월달에 졌죠. 그리고 작년도 말에 졌죠. 그리고 최근에 1월달, 2월달에 저점들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또 앞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자에 대한 반등은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뭐 완벽한 완연한 2차전지의 뭐 시장 주도력을 되찾아와야 돼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작년도 9점 정도까지는 좀 탈환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로 또 넘어가서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TC 본딩 뭐 TC 본딩 때문에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들로 올라온 것이냐 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자리대에서 리바운딩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작년도 12월 달의 저점 자체가 이게 12월 달을 저점으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군들 반등에 대한 시작점을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까지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어느 정도 조정폭에서 리바운딩이 이루어졌느냐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38% 되돌림 보여준 10만원대 초반대를 저점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뭐 실적도 다 나왔고 내년도 과연 이제 TC본도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심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HBM4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가치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HBM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때가 있고 또 HBM도 쉬어가고 레거시 반도체도 쉬어가는 과정에서 뭐 CXL 관련이라든지 뭐 IP 디자인하우스라든지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이런 뭐 CXL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이제 약간은 좀 주변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때가 있고 지금과 같이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들이 거의 동일해요. 예, 방향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판이 좋았을 때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 자리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갭을 띄우고 21선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가 뭐 TC 본도가 될지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해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탄력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래량과 캔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바이오를 차트 분석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뭐 시장이라는 거 자체가 뭐 다들 뭐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뭐 연일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를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기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가 다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조정 자체가 시장 내에서 기대감들을 꺾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의 강점들을 유지한 채 조정을 받는 걸 우리가 흔히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눌림목 성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도 있었죠. 네, 또 의약품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25%가량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심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살만한 상황들은 아니었죠. 오늘로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메이저 수급들 입장에서도 많은 종목군들을 사줘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한데 그게 작년도 한 해 주가가 막 비리비리 해가지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의 내 물량들,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물량들을 채워주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이런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사야 될 요인이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다들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눌림목의 생명선은 21선, 61선 정도고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뭐 21선 정도를 아예 우리가 무시를 하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21선을 크게 하회시킨 모습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 21선을 크게 하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냐면 이게 작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4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의 원추세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이야기 나오면서 이 원추세를 깬 상태에서 지금 횡보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이 원 추세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도달시키지 못하고 다시 때려맞는다라고 되면 이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빨리 돌아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엔터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엔터주 중에서 일단은 뭐 하이브, 그 다음에 뭐 JYP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 근데 하이브의 추이와 JYP 엔터 추이와 뭐 YG 엔터의 추이와 SM의 추이 자체가 다른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알테오전을 보면서 야 21선 지지받으면서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형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는 엔터주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라고 하게 되면 이 편 자체가 지켜줘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21선 달락말락할 때 다시 올라가고 22선 달락말락할 때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JY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뭐 관세에 대한 강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21선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라인들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리고 21선이 돌파됐다가 다시 한번 안착되는 그림들 그려주고 지지받는 모습들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20일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이렇게 빠른 상승의 추세는 아니긴 하지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들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거의 이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롱텀으로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마지막으로 볼게요.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CJ 제일전에 나오네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못 올리죠.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들을 우리가 100% 신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추이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 과매수 영역에 좀 들어왔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가도 곧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1선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모습들이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주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뭐 다이렉트로 막 사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삼양식품이 좀 분기일하게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좀 단기의 상승폭들이 워낙 좀 강했었고 하다 보니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줄어드는 대신에 지금 스토캐스틱이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데드크로스가 나왔네요.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 고점인 상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가가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 좀 리스키한 매매를 할 거냐,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서 리스크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장중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는 좀 더 큰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분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낙폭과대인 종목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오게 되면 21선 조정에서 뭐 그동안에 삼양식품에 대해서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사줬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지금 수준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가격적인 매력도 그렇게 크게 모르겠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사줘야 될 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간 또 끌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사실. 장기간 끌고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0일 전 조정받는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오히려 20일 전 지지받게 됐었을 때 여기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뭔가 이제 강성 주주들과 더불어서 신규 주주들이 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오히려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몇 종목 말씀을 안 드리긴 하지만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나쁜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나쁜 포인트.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런 약간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의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게 되면 뭐 언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뭐 조정은 나올 거예요. 시장은 조정이 나올 건데 과연 그게 2월달 말쯤까지 갈 거냐 아니면 3월달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가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정을 앞두기 전까지의 시장의 평가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해당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로 한번 내가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와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